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크던 작던 배신을 당한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우정을 나누었던 친구 혹은 가족처럼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내가 성공의 가도를 달리고 있을 때에는 주변의 많은 사람이 나에게 호의적으로 대하지만 내 상황이 힘들어지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절친한 친구가 너무 절박해 보여서 힘들게 모았던 돈을 빌려주었는데 그 이후로 연락이 안 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진심을 다해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면 그 이후로는 믿을 사람 하나 없다는 생각이 온 머릿속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사람에게 아무리 잘해줘봤자 또 나를 배신하진 않을까 끝없는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베푸는 호의에 대해서도 또 다른 속내가 있진 않을까 의문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든 사람을 의심하다간 내 인생에 큰 변화를 만들어주는 은인을 놓쳐버릴 수도 있습니다. 나를 배신할 사람이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아차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조선 후기의 위대한 실학자 정약용 선생은 배신하는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뒤통수를 칠 배신자를 미리 알아보는 방법을 알아두시면 인생이라는 고된 길을 걸어가시는데 도움이 되는 큰 지혜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궁극의 지혜와 함께 배신자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신은 맹독과도 같다. 맹독은 단 한 방울만 사용하더라도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 배신자는 맹독을 품은 독사와 같다. 그들은 단 한마디의 거짓말과 단 한 번의 행동으로 당신의 마음속에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입힐 수 있다. 배신자는 독사와 같은 특징이 있다. 독사는 사람을 미혹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 숨겨진 이빨 속에는 치명적인 맹독을 품고 있다. 배신자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외모와 언변은 아름답지만 그들은 당신에게 치명상을 입힐 맹독을 가지고 있다. 배신은 뜨거운 불에 입는 화상과도 같아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기는 법이다. 배신을 당한다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경험이 틀림없다. 하지만 그러한 경험으로 인해 배신자를 알아볼 안목을 키우고 이를 대처하는 방법을 알면 우리는 배신을 극복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배신자를 알아채는 것은 쉽지 않다. 배신은 사람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절친한 친구, 피를 나눈 가족, 사랑하는 연인과 동료, 사람을 가리지 않고 그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배신은 신뢰를 깨뜨리고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며 삶을 고되게 만들 수 있다. 의심이 가는 행동이 작거나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장차 큰 배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배신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신뢰를 배반하는 사람이다. 배신의 낌새를 미리 알아차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만약 배신자가 당신의 삶 속에 이미 들어왔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재평가하고 그 사람과의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배신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계획 배신자와 비계획 배신자이다. 계획 배신자는 처음부터 당신을 배신할 계획을 가지고 당신에게 접근한다. 그들은 당신에게 달콤한 미끼를 던져주고 당신의 신뢰를 얻은 후 계획된 이익을 얻기 위해 당신을 배신한다. 반면에 비계획 배신자는 처음에는 당신을 배신할 마음을 품고 있지 않다. 그들은 감정적인 충동이나
순간의 이익을 위해 당신을 배신한다. 배신자는 왜 당신을 배반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그들의 심리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배신자의 심리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당신에 대한 질투이다. 배신자는 당신의 성공한 모습이나 행복한 모습을 시기 질투하여 당신을 배반하기로 결심한다. 둘째는 당신에 대한 분노이다. 배신자는 과거에 당신에게 받은 상처가 있거나 당신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어서 배신을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접근해 당신을 배신하는 것이다. 셋째는 개인적 이기심이다. 이러한 유형의 배신자는 죄책감 따위는 느끼지 못한다. 타인의 아픔 따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신을 배신할 수 있다. 넷째는 죄의식에 대한 두려움이다. 배신자는 자신이 지은 죄가 당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질까 두려워 도망치듯 당신을 배신한다. 배신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결국 신뢰이다. 신뢰는 인간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신뢰가 없으면 관계는 무너지고 만다. 배신은 신뢰를 깨는 행위이기 때문에 관계를 파괴하고 마음에 큰 고통을 준다. 따라서 배신을 피하고 싶다면 신의와 신뢰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물론 배신자는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당신을 힘들게 하는 존재이다. 하지만 배신자를 탓하기 전에 자신의 행동부터 돌아보아야 한다. 배신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부터 매사에 신중하게 행동하고 타인의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신하는 파렴치한 인간들이 존재한다. 배신자를 걸러내는 방법은 사람의 한 가지 성향만 유심히 살피면 된다. 인간관계에 야박한 사람은 절대 신뢰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매우 조심해야 하는 사람들이다. 현재의 행태를 살피지 말고 평소의 행실을 유심히 살펴라. 내게 충심을 다하고 부지런하고 민첩하게 행동하더라도 그가 인간관계에 야박한 사람이라면 결국 은혜를 잊고 의리를 저버릴 것이다. 아침에는 따뜻하게 대해주다가도 저녁에는 금세 차가워지고 만다. 그러므로 야박한 사람들은 절대로 신뢰하지 마라. 사람의 인연은 정말 소중한 것이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을 인연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쉽게 만난 인연은 쉽게 헤어지는 법이다. 술잔을 나누며 형동생 하던 사이라도 인연의 매듭이 어설프게 묶여 있다면 그 매듭은 또한 쉽게 풀릴 것이다. 쉽게 맺은 인연은 오래갈 수 없다. 그런 인연은 서로를 진지하게 대하지 않고 오로지 각자의 이익만 생각하기 때문이다. 가벼운 인연은 깊이가 없고 서로에게 빚질 것이 없다. 가볍게 맺은 인연이라 서로에게 별다른 애정도 없다. 옛부터 사람은 사계절을 만나야 그 사람을 알아차릴 수 있다고 했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곡식이 자라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게 만든다. 하물며 곡식도 사계절을 만나야 하는데 내 인생을 채워줄 수 있는 인연을 어찌 그리 쉽게 만날 수 있겠는가. 쉽게 맺은 인연은 바람이 불면 쉽게 날아가 버릴 것이니 가벼운 인연이라면 굳이 맺지 않는 것이 좋다. 가벼운 인연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오히려 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인연을 맺으려 너무 안달하지 마라. 나 또한 총명함이 채워지지 않았던 시절 혼자 마음을 다 주고 매사에 진심으로 대했지만 결국 상처만 남았다. 이제는 안다.
거짓된 사람들과는 인연을 맺지 않는다. 진실한 사람과 진실한 소통을 하면 좋은 인연으로 발전하고 오래 갈 수 있다. 그러니 사람들을 많이 알고 지내는 것이 큰 복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들 모두가 당신의 인연이 아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지만 스치고 가는 사람까지 모두 인연으로 삼으려 한다면 오히려 진정 소중한 인연들에게 소홀해질 수 있다. 인연을 너무 가볍게 맺지 말기를 권한다. 사람에게는 각자 주어진 시간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어진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진정한 인연과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에게 너무 많은 마음 쓰지 않기를 온 마음을 다해 권한다. 또한 인연을 판별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한다. 소중한 인연을 구별하지 못하고 찾아오는 모든 인연마다 마음의 문을 쉽게 연다면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회마저 잃게 된다. 돈 따위와는 비교치 못한 소중한 시간을 소모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과의 인연에 너무 집착한다면 불행한 인연 때문에 내 삶이 피해를 보게 된다. 그렇게 피폐해진 시간과 감정은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 소수의 진실된 인연들만 있으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 그러니 사람을 많이 알고 지낸다고 해서 전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사람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시간이 돈이라는 말은 헛된 말이 아니다. 시간과 돈 그리고 재능과 능력과 같은 인간에게 주어진 자원에는 모두 물리적 제한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다양한 기회들 중에서 반드시 무언가를 선택해야 한다. 선택한다는 것은 곧 다른 기회들은 포기한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정말 중요한 기회는 인연을 맺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삶을 살아오면서 많은 인연들을 만났다. 그 중에는 좋은 인연도 있었고 나쁜 인연도 있었다. 나쁜 인연인 경우에는 인연을 끊으며 후회와 반성을 했다. 잘못된 연을 맺는 바람에 얻는 것보다는 잃은 것이 더 많았다. 그러한 후회와 실수를 반복하며 내가 사람을 보는 안목이 부족한 것인지 상대가 의도적으로 속이는 것인지 구별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았다.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어서야 조금씩 사람을 잘 가려내는 법을 알아차렸다. 평생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일수록 쉽게 대하지 말기를 권하고 싶다. 소중한 사람일수록 더욱 예의를 갖추는 것이 좋다. 사람은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잊는다. 내게 소중한 것도 자주 마주하다 보면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쉽다. 우리가 먹는 음식도 그렇고 물과 공기도 그렇다. 늘 그곳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간사한 마음이니 어찌하겠는가. 음식은 우리의 신체를 만들고 사람의 인연은 우리 마음을 만든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예를 다하는 것이 올바른 지혜라고 할 수 있다. 불각은 불가원의 원칙을 기억해야 한다. 이는 가까이 하기는 어렵고 멀리 하기도 어려운 관계를 말한다. 서로 간의 거리를 잘 조절해야 한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너무 가까워서도 안 되고 너무 멀어져서도 안 된다. 항상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는 모든 사람 관계에 해당한다. 남녀 간의 만남도 그렇고 친구나 선후배와의 만남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도 그러하다. 너무 친밀하게 대하면 실수하기 쉽다. 상대의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면 나의 모든 것도 상대에게 전부 드러난다. 서로의 모든 것을 알아서 좋은 점도 있겠지만 상대의 단점이나 비밀까지 다 알게 되면 좋지 않은 일이 더 많아질 수 있다. 사람은 서로에 대해서 전부 알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서로에게 득이 되는 경우가 많다. 상처는 멀리 있는 사람을 통해 생기지 않는다. 씻을 수 없는 상처는 오히려 가까운 사람을 통해 생긴다는 것을 명심하라. 오늘 준비한 궁극의 명언은 여기까지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배신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채는 것은 사실상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적게는 수년, 많게는 수십 년을 만나다 보니 마음이 틀어질 수도 있는 법이죠.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인간관계에 야박한 사람은 반드시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배신자를 잘 판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배신하지 않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보는 건 어떨까요? 정약용 선생님의 궁극 명언을 잘 새겨들어서 좋은 인연을 찾아 나서기 이전에 나부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보도록 노력해봅시다. 오늘의 가르침이 큰 깨달음이 되어 구독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하루를 살아가는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